예, 대전은 철도와 함께 성장한 도시죠. 경부선 철도가 대전으로 지나가면서 급부상한 도시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교통의 요충지가 됐습니다. 이 대전이라는 도시와 철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철도 관련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제작하고 있는 20대 청년 김광인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철도의 현재를 미래에 전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너튜브에서 레일리즘이라는 철도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광인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철도의 현재를 미래에 전합니다. 좀 거창하네요, 슬로건이. 그렇죠. 예, 너튜브에서 레일리즘 찾아보시면 된답니다. 철도 관련 영상을 촬영 편집해서 제작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뭐 몇 편이나 제작을 했을까요? 사실 제가 올리면서 이제 세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지를 좀 미리 받고선 세봤는데 제 콘텐츠로 편집하는 거는 이제 150편 정도 되더라고요. 어우!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열차마다 잘라서 하나씩 올리는 것까지 합하니까 한 760편 정도 야, 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나네요. 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아니 이제 흔히 이제 대전이 철도의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네. 또 철도와 함께 성장한 도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촬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셨습니까? 좀 전국의 철도역을 이제 좀 많이 다녀보는데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그 명성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제가 오송역을 좀 많이 이용하거든요. 네. 근데 이 오송역이 사실 옛날에는 작은 시골역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고속철도가 들어오고 이제 경부호나 분기점으로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큰 기차역으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도시가 철도의 도시냐, 철도의 중심이냐, 뭐 이런 거를 논하고자 할 때 사람에 따라서 어떤 가치를 기준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대전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전은 그러니까 한국철도의 본사가 위치해 있기도 하고 그렇죠. 아직도 기존 노선에 경부나 분기가 있기도 하고 또 소재동 철도관사촌이나 아니면 철도 보급창고 같은 문화재가 아직 잘 보존돼 있어서 네. 대전은 그래도 아직까지 철도의 도시가 아닌가 아, 그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빌딩. 그 옆에는 또 철도 시설관리공단인가요? 네, 같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의 도시죠. 네. 그 대전하면은 아무래도 뭐 생각나는 시간이 또 있죠. 네, 철도하면 생각나는 시간. 대전발 0시 50분. 아, 그렇죠.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네네.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대전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표현이 됐죠. 네, 대전발 0시 50분. 네. 근데 철도 관련 촬영을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고요?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시작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하면 2018년 10월인데요. 네. 사실 그 이전까지 포함하면은 사실상 제 평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워낙 제가 기차를 좋아했고 기차를 타지 않고 그냥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취미로 하고 있는 게 기차 모형을 모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기차를 이제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을 모형으로서 이제 풀고 있는데 뭐 그때 이제 기차 모형 동호회 회원들하고 어릴 때 같이 나가서 촬영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좋은 카메라도 많이 없었고요. 사정상 제가 자주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네. 사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때 다녔는데 지금은 없어진 열차도 많고. 아. 네.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열차들이 거의 지금 대부분 사라졌죠. 그렇죠? 많이 바뀌었죠. 맞습니다. 그죠? 네. 아, 참 얘기 듣기로는 광인 씨는 화학공학과 다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시는데 전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사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공하고 관심사가 다른 대학생들이 좀 많지 않을까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전공은 약간 밥벌이 같은 느낌이 강했고요. 영상 제작은 원래 취미 약간 놀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영상은 그냥 되게 가볍게 시작을 했었는데 대학교에서도 화학공학 공부하면서 네. 또 수업 끝나고 나면은 이제 카메라 들고 밖에 나가고 약간 좀 이중적인 생활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영상 제작을 재미있게
하셨군요. 그래서 네.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신스 2007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UCC라고 네,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네. 요즘엔 이제 너튜브가 대세가 됐지만 예전에 이제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가 대유행했던 시기가 한 번 또 있었어요. 그때 이제 2007년, 2000년대 초반에 동영상 공유 채널이 포털 사이트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럼 근데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14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세 보니까 그러네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4년.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시작이 저는 되게 특별했어요. 그때 이제 그 K본부에서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청자가 영상으로 촬영해서 편집해서 제보하는 이런 코너가 만들어졌었어요. 네. 근데 평소에도 제가 영상 제작 좋아하고 이제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고 있었는데 만들어 보고 싶다 하다가 코너가 생겼길래 이거는 내가 좀 참여해봐야겠다. 아. 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됐죠. 영상을 제보해서. 근데 공교롭게 이제 거기에서 그 회차에서 또 1등을 하게 됐고 어허. 또 상금을 또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든 영상이 방송에 나갔을 때 뭐 이런 효과들이 있구나, 되게 짜릿하구나라는 감정을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영상을 재밌어서 만든 게 14년이 된 것 같아요. 이야. 그게 이제 계기가 됐군요. 맞습니다. 화학공학과를 다녔지만 내가 다른 쪽에 재능이 있는가 본데 이런 생각도 좀 하셨겠는데요. 내재된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이 대전과 관련해서도 영상을 많이 제작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카메라를 처음 들 때가 학생 때였으니까 멀리 나가지는 못했고 이제 동네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이제 대전부터 담기 시작했는데 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대전을 이게 평소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다가 카메라로 담고 자세히 보다 보니까 대전이라는 이 고장에 대한 매력을 좀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대전하고 관련된 영상을 제작해서 좀 대전을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역에 대한 애정도 예전보다 좀 더 커진 것 같고요. 그러셨군요. 네. 네. 근데 그러던 차에 이제 대전시청에서 인터넷 방송 시민 VJ를 모집한다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나를 위한 기회구나. 이런 기회가 몇 개 있네요, 제가. 네. 그래서 그 좋은 기회로 2012년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VJ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좀 활동하다 보니까 사실 영상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트렌드도 많이 반영하면서 영상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대전의 매력을 좀 꾸밈없이 전달하고 싶다는 그 진실만큼은 아직까지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대전과 관련한 영상 제작을 9년 동안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많이 다니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촬영했던 곳 중에서 명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명소는 어디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숨은 명소는 잘 모르고요. 네. 절대적인 것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재창조 이전에 엑스포 과학공원을 꼽고 싶어요. 네. 엑스포 과학공원의 역사적 의미나 이제 배경 같은 거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제 대전 시민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88 올림픽하고 더불어서 좀 우리나라 뒤흔들었던 국제적인 행사였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의 장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대전의 명소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게 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를 지금은 많이 기차를 많이 담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제 엑스포 과학공원이 철거되기 직전에 제가 1년 동안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학 테마파크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이제 힐링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진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영상으로나마 남기고 싶었는데 네. 또 촬영하면서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라도 영상으로 남겨서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요즘 그 마스코트 꿈돌이 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공교롭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유명 이제 포털 사이트 기업에서 이 웹 콘텐츠로 꿈돌이를 불러서 방송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거기서 꿈돌이가 1등을 하면서 네. 전 국민이 꿈돌이를 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명 이제 그 캐릭터 판매점에서 이제 또 꿈돌이 소위 굿즈라 그러잖아요. 네. 그게 새롭게 출시되기도 하고
이거 통해서 이제 한비탑이 새롭게 꾸며졌잖아요. 네. 그것도 관심을 좀 같이 받았으면 하는 소망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반갑더라고요. 네, 음. 꿈돌이 캐릭터가 또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거 보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그리고 철도 관련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은상 작시, 김동진 작곡의 가고파입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감상해 보시죠. 야, 정말 듣기 좋으네요. 네. 기차 타고 어디든지 가고 싶습니다. 한국 가곡 가고파였고요.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 열린 초대석은 대전이라는 도시와 철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철도 관련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제작하고 있는 20대 청년, 열정적인 청년 김광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광인 씨. 네. 좀 전에 이 가고파 들으면서 막 어디든지 떠나고 싶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않으셨어요? 기차 타고 다니면서 이게 이동 시간이 길 때 네. 이런 전 음악을 많이 듣는데 진짜 이 음악 들으니까 네. 오늘도 사실 날씨 좋잖아요. 그렇죠. 어디론가 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도 관련 영상을 찍을 때 나름의 촬영 기준이나 본인의 뭐 가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앞서 힌트를 좀 드렸어요. 제 채널 슬로건이 한국철도의 현재를 미래에 전합니다거든요. 영상을 오래도록 다뤄오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네. 사람들은 지금 영상을 지금 당장 보고 즐기는 소비재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생각이 바뀐 계기가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K본부에 3일 동안 이제 촬영해서 방송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동대문 풍물시장 마지막 3일을 담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사실 저는 동대문 운동장도 가본 적이 없고 풍물시장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바뀌고 나서 거기를 가봤는데 그러면 저한테는 이제 운동장, 풍물시장에 대한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 방송을 보면서 그 풍물시장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철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생생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네. 그 방송을 보면서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방송이나 그런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시대를 담은 기록물이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고요. 이게 사실 생각 확장하다 보면은 비단 다큐멘터리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녹화 버튼을 누르고 있는 순간 네. 아니면 또 내가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는 순간 자체가 보관만 잘하면 후대에 계속 남을 수 있는 영상 기록물이 되겠구나, 역사적 사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 말씀을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20대인데도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생각이 참 깊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철도하고 이제 철길의 촬영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그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철도 철길이요. 네.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아, 보통 이제 대전을 담을 때는 이제 엑스포과학공원을 기록할 때 풍경을 담을 때는 잔잔하잖아요. 네. 약간 힐링의 느낌이 있다면 많이 좀 다른데 보통의 남자들이 이제 좋은 스포츠카 엔진 소리 들으면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특이하게 디젤 기관차 엔진 소리 들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 거대한 쇳덩이가 정말 미칠 듯한 굉음을 내고 그리고 지축을 막 흔들면서 제 앞을 싹 지나갈 때 네. 그때 소위 심장이 뛴다고 하잖아요. 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좋습니다. 그럼 고속열차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시대가 많이 변해서 또 고속열차가 다니잖아요. 네. 이제 무겁고 이제 큰 그런 쇳덩이가 시속 300km나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비행기에서 날 법한 공기 가르는 소리가 막 나니까 심지어는 막 경외감까지 들 정도로 네.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카메라에 담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아쉬운 건 이제 그 매력을 카메라에 좀 충분히 담아야 되는데 네. 제 역량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되는 것 같아서 항상 그건 좀 아쉽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말씀만 들어도 그 열정이 느껴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도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촬영했던 곳 중에서 기억나는 노선 또는 기억나는 역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 질문이 작년에 들어왔으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네. 네. 올해 찾으셨군요. 맞습니다. 작년 말에 철도 노선에 큰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청량리 출발해서 영주 안동을 거쳐서 부전까지 이어지는 중앙선이라는 노선이 있어요. 근데 그 노선이 영주 안동 인근 지역이 직선화되고 이설이 진행됐는데 그러면서 좀 많은 간이역들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엑스포과학공원을 기록했던 것처럼 그 마지막 모습을 또 기억하려고 촬영용 드론까지 큰맘 먹고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많이 담아냈고 가수 진성님이 그렇게 애타게 불렀던 노랫말 속에 그 안동역을 포함해서 영주역과 안동역 사이에 기차가 서지 않는 작은 역들도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이하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일제가 철도를 세울 때 전형적인 간이역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역이면서도 그 당시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철도 관사도 앞에 있었고요. 그리고 작은 동네에 위치한 작은 역이었는데 이하역을 촬영할 때 사실 다른 역도 촬영해야 해서 제가 30분 정도밖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하역에 정이 엄청 많이 든 것 같아요. 30분밖에 안 있었는데도요. 네. 이거 보자마자 여기다 아.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자연과 잘 어우러지면서 아름답고 또 아담하고 이렇게나 다시 오고 싶은 역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말로는 형용하기가 힘든 감정이 느껴졌는데 아쉽게도 이게 작년 12월 17일부로 폐역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거 비슷한 느낌을 받은 데가 경전선에 남평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나주에 있는 역인데 분위기는 이하역하고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매력을, 또 다른 정취를 주는 역이라서 좀 조만간 남평역을 촬영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하역과 남평역 이 두 곳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좀 찾아가 보고 싶다는 이런 충동이 생깁니다. 네. 촬영에 좀 어려움도 많죠.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영상에서는 이제 밝은 모습만 보여드리니까 네. 되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촬영 허가 문제가 제일 번거롭고 어렵거든요. 철도라는 게 사실 누구한테 열려 있는 듯 보이지만 그거는 여행객 입장이고요. 카메라를 들고 가면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사실 허가가 필요가 없는데 기차역 안에서 촬영하게 되면 관할 기관의 촬영 허가가 꼭 필수예요. 그래서 촬영 일주일 전부터는 신청을 넣어야 되고 승인 요청할 때마다 필요한 서류가 3개, 4개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공문 넣어가면서까지 촬영을 하면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취미를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레일에서도 철도 촬영을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저는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공공연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공공연하게. 네. 네. 요즘 인터넷상에서 약간 숨어듣는 명곡이라는 게 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 채널이 약간 현직 분들한테는 숨어보는 채널 같은 느낌이었어요. 숨어보는 채널. 네. 내가 이 채널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디서 본 거는 같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 한국철도 홍보실에서는 촬영 허가 그 서류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좀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아, 그렇겠죠. 네. 네. 아니면 이제 동호인 분들이나 가끔 간혹 뵙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기관사나 영무원 분들도 한 번씩은 봤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너튜브 말고도 이제 다른 SNS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팔로워를 가끔 보다 보면은 이제 뭐 서울교통공사 같은 이런 좀 다른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너튜브에 좀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알고리즘 타고서는 이제 기차 관심 있는 분들이나 업무적으로 엮이시는 분들은 그거 덕분에 이제 한 번씩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럴 때는 좀 보람도 좀 느끼시겠어요. 그렇죠? 기분도 좋고요. 그럼요. 다 제 시청자들이고 또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라서 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본인이 제작한 철도 영상을 활용하는 사례도 혹시 있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제 영상이 좀 많이 활용되길 바랬었는데 또 사용해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진짜 영상 예쁘게 봐주시고 사용해도 되는 요청이 몇 번 있었고요. 케이블 채널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료 화면으로 잠깐 사용된 적도 있었고요.
올 초에는 이제 신형 KTX가 새롭게 도입이 됐는데 그 신형 KTX의 개통 소식을 전하면서 지역 방송사에서 뉴스에서 이제 사용하기도 했었고 네. 방송이 아직 안 나간 건지 아니면 이제 편집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M본부에서 배우 손현주님 이름을 걸고 간이역을 주제로 한 철도 예능 프로그램이 최근에 시작했어요. 네. 네, 그 프로그램 PD님께서 이제 메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삼탄역이라는 간이역이 있어요. 네, 그 간이역에 자료 화면을 좀 써도 되겠느냐 그런 요청이 와가지고 프로그램 취지도 너무 좋고 네. 저도 기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흔쾌히 네, 허락을 드렸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끝으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해보고 싶은 촬영 계획 뭐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되게 많고요. 저는 이제 기차만 담는 게 아니라 철도나 기차에 관련이 1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그 이야기를 좀 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사실 작년에 한 번 해본 작업인데 작년에 한 번 섭외해본 분이 KTX 안내방송을 녹음했던 성우분을 인터뷰한 적이 그래요? 있어요. 궁금했는데 저도. 네, 남자분이시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쪽에선 잘 알려주신 분인데 철도 쪽에서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철도와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인터뷰한 적이 없다는 거. 레일리즘이 단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댓글로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어요. 되게 뭐 몰랐는데 알게 돼서 되게 좋았다, 유익했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그런 좀 기차 자체를 찍는 콘텐츠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지만 좀 이야기를 담는 거는 많이 없어서 그런 콘텐츠 그리고 동호인들의 좀 갈증을 제가 어느 정도 해소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든든하면서도 좀 대견하다고 할까요? 네,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열린 초대석은 철도에 관심을 갖고 철도 관련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고 있는 20대 청년 김광인 씨와 함께했습니다. 광인 씨의 열정에 좀 박수를 좀 보내고 싶고요.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임의 노래로 임타령 감상해 보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